안녕하십니까. 한약박사 이태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계는 꿀풀과 현계의 지상부를 건조한 것으로 가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약재의 생김새를 통해서도 한약의 작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꿀풀과의 생김새가 위로 쭉쭉 뻗는 모습이죠. 현계도 이런 모습으로 주치와 연결점도 있습니다. 현계의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꿀풀과 식물인 현계는 국내 각지에 자생한다. 높이 40에서 150cm이고 줄기는 밑부분은 거의 사각형이며 상부는 둔각의 사각이다. 잎은 하트 모양으로 대생한다. 7월에서 9월에 꽃이 핀다. 꽃이 필 때 전초를 베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사용한다. 현계수라고 꽃이 있는 부위만 말려 쓰기도 하고 여기에 유효성분도 많이 분포한다. 먼저 현계의 기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농본초경에서부터 본초구진까지 모아봤는데요. 현계는 신농본초경에서부터 한결같이 신미를 언급합니다. 고미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기는 한결같이 온기를 언급하죠. 흩어주는 성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현계는 냄새도 방향성에 화한 향이 나요. 생긴 것도 쭉 뻗는 모습이고 잎의 끝이 뾰족뾰족하면서 좌우로 퍼지면서 나죠. 신원한 기미와 뒤에 나올 작용과도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현계의 주치를 보겠습니다. 신농본초경에서 득배본초까지 모아봤습니다. 현계는 외감에 많이 쓰죠. 오풍, 상암두통, 리희누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보면 모든 품병이 되는데요. 적풍, 구면회사, 편신환비, 수족구급, 습비, 한강, 중풍, 구금 등이죠. 외감 풍병이죠. 피부에도 사용되었네요. 서루, 나력, 풍진, 창종 등이죠. 피부병이요. 그리고 부인과에서도 사용되죠. 하어혈, 산후혈은 확장해서 토혈, 육혈, 국루, 치루, 장풍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부인 혈병이죠. 소화에도 도움이 되었군요. 득배본초에서는 혈중지 풍을 제거한다고 하였고 풍병, 혈병, 창병, 산후의 요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현계의 현대 연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분입니다. 휘발 성분 중에 멘톤 계열 성분들이 많이 있고 주요 유효 효과를 내서 주성분으로 많이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네요. 이제 현계의 양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발한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집토끼, 장티푸스균 실험에서 해열 작용을 보였고요. 항염증 작용이 여러 실험에서 나타나는데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하고 에탄올 추출물이 TLR4의 신호 억제를 통해서 염증 활성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지질 과산화 감소와 SOD 활성 증가와 관련된 일산화질소와 TNF-알파의 생성 저해를 통해 염증을 억제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토피 유발 쥐 실험에서 항알러지 효과를 보였고요. 수용성 추출물이 프리라디칼 제거 환원 활성도 하고 리소존 보호를 활성해서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 작용을 나타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포도상구균, 결핵균, 그 외에도 많은 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생체 외 실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현계도 응열 시간 단축을 시켰지만 현계를 태운 것이 출혈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해열, 항염증, 항알러지, 지혈 이러한 양의작용과 외감풍병, 피부질환, 부인혈병 등의 주치가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사실 해열, 항염증, 항알러지 이런 작용을 하는 본초들이 많습니다. 좀 더 현계만의 특징을 보면 병처가 목에서부터 머리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체표의 피부 증상도 있고요. 그 외 부위는 출혈 부위예요. 지혈작용이 있으니까. 아까부터 제가 현계 생김새를 자꾸 말씀드린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쭉 뻗어서 끝에서 꽃이 피는 모습이 주치 부위가 주로 두면 항인후 부위에서 풍을 날리는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형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산형과나 꿀풀과들이 좀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생김새의 특징으로 연결지으면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처방과 민간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사만입니다. 태평해민 화재국방에 나오고요. 현계 고삼을 써서 피부병에 쓰는데 소양감과 진물도 나오는 경우에 쓸 수 있고요. 고삼이 주약이죠. 처방 자체는 내복약이에요. 차에 마시거나 현계차로 마시라 하였어요. 그런데 외용해도 될 것 같군요. 현계탕도 태평해민 화재국방 처방이고요. 상한론의 길경탕에 현계가 추가되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역시 인후통에 사용했습니다. 보기 해운탕은 동의보감에 나오는데요. 인삼, 환기, 당기, 현계, 흑강을 써서 산후혈흔을 주치합니다. 사실 현계 단독으로도 산후혈흔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처방은 인삼, 환기, 당기에 흑강을 쓰고 현계가 같이 들어간 처방입니다. 청대의 부청주 역과에서는 현계를 초옥해서 흑현계를 사용하였고요. 주치를 부인산후 기어혈흔이라 하였습니다. 현계연교탕입니다. 유명한 처방이죠. 오한과에서 다용하는데 양이종통, 비연이 주치에 나옵니다. 눈, 코, 입, 귀, 두면부, 피부까지 두루 쓸 수 있는 처방이죠. 처방 구성이 주로 인체 상부위, 상피조직과 면역계, 그리고 혈류순환까지 두루 보는 처방 같습니다. 바깥바람을 쐬고 나서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러울 때 현계 꽃 이삭 분말을 술이나 온수에 타서 마십니다. 감기 초기에 콧물이 나고 코도 좀 막히고 눈이나 목이 간질간질하는 정도의 증상에 현계 박하를 2:1 비율로 살짝 끓여서 마십니다. 목이 아프고 말이 잘 안 나올 때 길경생강, 감초, 현계 꽃 이삭을 3:1:1:0.5 비율로 끓여서 식후에 마십니다. 감초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모방이 길경탕입니다. 편도가 땡땡 붓는다든지 급성으로 노랗게 화롱된 경우에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대변에서 피가 나올 때 형계를 노릇노릇할 정도로 볶아서 가루내어 온수나 술에 타서 마십니다. 지혈이 목적인 거고요. 형계가 일단 구하기 쉬우니까 임시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가봐야죠. 형계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약성론에는 오래 복용하면 가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요. 의학입문에는 가리 있는 자는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초경 소에는 표호 유한하면 안되고 풍수풍안에 기인하지 않으면 쓰지 말라 하였고요. 음어화동한 두통에도 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형계는 기미가 신원에서 발산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 체액을 소모시킬 수 있죠. 이런 경우를 경계한 겁니다. 형계의 작용 부위가 주로 인후 두면부니까 피하 조직액이나 점막 조직의 체액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형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형계는 기미가 신온, 신미온하고 효능은 해표, 거풍, 투진, 소창, 소탄하면 지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주치는 감모, 두통, 비연, 풍진, 산후혈흔 등이 있고요. 양리작용으로 발한 해열작용, 항염증작용, 항알러지작용, 항산화작용, 항균작용, 지혈작용 등이 있습니다. 형계는 두면부와 피부 등 특정 부위에서 항염증, 항알러지 등의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항균작용은 체외 실험이라 외용제로는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면부에서 눈이나 코, 인후 같은 점막 조직하고의 관련성도 있는데요. 두훈, 두통, 외관 발열 같은 증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상피 조직으로 한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부위를 한정하기는 애매하고요. 두면부 중심의 체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위에서 염증, 알러지, 발열 등의 증상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형계 one sentence. 형계는 두면부 중심의 체표에서 외사에 대한 보호 및 방어 작용을 한다. 두 단어로 축약해 보겠습니다. 형계는 두면부 중심의 체표에서 방어작용을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